스칼리온의 미래지도에 의하면 세 차례에 걸쳐 서부 지역이 완전히 붕괴하는 충격적인 미래를 전하고 있죠. 이후 지금까지 샌안드레아스 단층에서 규모 8.3을 넘는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규모 10 이상의 지진은 전혀 불가능할까요? 동부 해안 지역이 잠기는 가장 큰 이유는 극이동과 더불어 북미판의 이동과 지각판이 흔들리면서 대서양과 태평양의 새로운 대륙이 융기하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이 깊어지면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피렘입니다. 채널 상상현실은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미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천조국의 나라 미국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미국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미래는 밝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미국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죠. 오늘은 3명의 예언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미국의 예언가인데요. 고든 마이클 스칼리온, 에드가 케이시, 루스 몽고메리죠. 이 세 사람의 예언을 종합해서 미국의 미래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예언은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죠. 특히 스칼리온은 지도까지 상세하게 그려 미래 소식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스칼리온의 예언을 중심에 놓고 나머지 두 사람의 예언도 종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예언들을 들여다볼 때 때론 과학적인 사고로 접근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도 따져보겠습니다. 스칼리온의 미래지도는 2001년까지 자신이 말한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줄 아는데요. 그렇다고 저는 스칼리온의 예언이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뿐이지 그가 그려낸 미래지도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100% 미래와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미래를 자각하는 데 있어 충분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스칼리온이 전한 미국의 미래지도에서 포인트는 세 부분이죠. 미국의 서부 지역 붕괴와 오데오와 미시시피 강 범람, 그리고 동부 해안가 지역은 모두 물에 잠긴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세 예언과 모두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스칼리온의 미래지도에 의하면 세 차례에 걸쳐 서부 지역이 완전히 붕괴하는 충격적인 미래를 전하고 있죠. 먼저 캘리포니아의 규모 10에서 15의 초대형 지진이 터지면서 캘리포니아 대부분 바닷속으로 침몰한다고 합니다. 높은 지역은 섬으로 군데군데 남아 캘리포니아 제도가 된다고 하고요. 이어 오레곤에서 애리조나 섬까지 붕괴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와이오밍, 네브래스카, 콜로라도가 해안이 될 정도로 서쪽 땅이 붕괴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최종적인 새로운 해안선은 애리조나의 피닉스와 세도나를 지나 콜로라도 덴버를 지난 뒤 네브래스카를 살짝 걸쳐 와이오밍을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미국 서부가 완전히 붕괴할 정도로 엄청난 격변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될까요? 미국 본토에서 큰 지진은 대부분은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는데요. 이곳에 지진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샌안드레아스 단층 때문이죠. 이 단층은 태평양판과 북미판이 만나서 형성된 단층인데요. 캘리포니아 주 해안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죠. 단층 길이가 무려 1300km나 됩니다. 무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4배가 되는 길인데요. 일본과는 달리 두 판이 서로 옆으로 어긋나는 주향 이동 단층이죠. 1년에 약 5cm 정도 움직이는데요. 그런대로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는 일본 난카이 트로프가 1년에 한 6cm 정도 움직이니까 5cm 정도 움직인다면 이동 속도가 빠른 편이죠. 이렇게 두 판에 가해진 힘이 누적되었다가 터져나오면 지진이 발생하는데요. 두 판의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계속 지진이 터지고 있죠. 샌프란시스코에 1906년 규모 8.3의 지진이 터졌고 1989년에는 규모 6.9의 지진이 터졌죠. LA에서는 1994년 규모 6.7의 지진이 터졌고요.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터진 지진을 보면 2019년에는 규모 7.1, 2022년에는 규모 6.4의 지진이 터졌죠. 그런데 주양 이동 단층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일본처럼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습입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보다는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양 이동 단층에서는 일반적으로 규모 9.0 이상의 지진은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지진으로는 서부 지역이 붕괴할 수 없는데요. 영화에서도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2015년 개봉된 영화 샌안드레아스에서는 규모 9.6의 지진으로 캘리포니아의 도시만 파괴될 뿐이지 육지가 붕괴해서 바닷속으로 침몰하진 않죠. 하지만 이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2004년에 개봉된 영화죠. 진도 10.5 미국 침몰이란 영화에서는 미국 서부가 바닷속으로 붕괴해
오해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영화에서 설정한 시나리오처럼 육지가 붕괴해서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사태는 최소 규모 10 이상의 초대형 지진은 터져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주양 이동 단층인 샌안드레아스 단층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규모는 8.3이죠. 실제로 1906년 샌안드레아스 단층에서 규모 8.3의 강진이 터졌는데요.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인데요. 이때 1300km에 달하는 단층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450km가 넘는 부분이 최대 6m까지 어긋났다고 합니다. 이후 지금까지 샌안드레아스 단층에서 규모 8.3을 넘는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규모 10 이상의 지진은 전혀 불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가능할 수 있죠. 1906년 샌안드레아스 전체 단층 중 약 3분의 1 정도가 움직여서 규모 8.3의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만약 3분의 1이 아니라 전체 단층이 움직인다면 규모 10 이상의 지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4배가 되는 1300km 단층 전부가 움직인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닌데요. 그래서 스칼리온이나 루스 몽고메리, 에드가 케이시가 말하는 전제 조건은 극이동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극이동으로 지구 전체에 물리적 힘이 가해지고 이로 인해 과학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대격변이 일어난다는 건데요. 이처럼 지구 전체 판을 흔드는 물리적인 힘이 가해진다면 샌안드레아스 단층에서 규모 9를 넘어 10 이상의 초대형 지진도 얼마든지 터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스칼리온 말대로 미국 서부는 완전히 붕괴해서 바닷속으로 침몰하게 되는데요. 다음은 오데오와 미시시피 강 범람입니다. 스칼리온이 미래지도에서 오데오와 미시시피 강이 이 정도로 범람한다고 그리고 있는데요. 루스 몽고메리가 오데오의 일부 지역은 바다가 되어버릴 것이다고 했듯이 이 정도면 범람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다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미국이 반으로 갈라지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오데오와 미시시피 강 주변의 주들도 내륙이라고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되겠죠.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요. 오데오와 미시시피 강이 범람해서 바다가 되기 위해서는 바다와 연결되어야 되는데요. 바닷물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은 두 곳이죠. 오데오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온타리오호에서 대서양으로 흘러가는 세인트 로렌스 강이 완전히 오픈되는 경우와 미시시피 강이 완전히 오픈되는 경우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오데오의 고도가 낮지 않다는 겁니다. 미시시피 강이 오하이오 강과 만나는 중하류 지역은 해발 90m 이하로 그런 데로 고도가 낮지만 오데오와 오데오의 아래쪽 이 부분은 해발 180m 이상은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어떻게 바다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해수면이 지금보다도 많이 높아져야 되고 그러면 스칼리온이 그린 지도보다도 훨씬 더 미국 동부 해안 지역이 바다에 잠겨야 되겠죠. 아니면 미 대륙이 갈라져서 바닷물이 들어올 정도로 고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다음은 세 번째 동부 해안가 지역은 모두 물에 잠긴다는 건데요. 스칼리온은 그 원인을 북미판의 이동과 지진 그리고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수위가 상승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원래 서부와는 달리 지진이 잘 일어나는 곳은 아니죠. 지금까지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적은 없는데요. 하지만 극이동과 더불어 지각판에 충격이 가해지면 이보다 더 큰 지진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서부처럼 육지를 붕괴시킬 정도의 초대형 지진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동부 해안 지역이 잠기는 가장 큰 이유는 극이동과 더불어 북미판의 이동과 지각판이 흔들리면서 대서양과 태평양의 새로운 대륙이 융기하기 때문인데요. 스칼리온은 대서양과 태평양에 오랫동안 잠겨있던 아틀란티스와 레무리아 대륙이 융기한다고 합니다. 작은 섬도 아니고 새로운 대륙이 융기하게 되면 해수면도 덩달아 높아지겠죠. 또 이와는 별개로 지구촌의 모든 해안가는 쓰나미가 닥친다고 봐야 됩니다. 극이동과 더불어 지각판의 침강과 융기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융기하는 지역이 아닌 해안 지역은 모두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봐야 되죠. 스칼리온은 미래 지도에서 동부 해안이 바다에 잠기면서 조지아주 애틀랜타가 새로운 항구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오데오와 미시시피 강이 범람해서 바다가 된다는 것을 가정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오데오와 미시시피 강이 바다가 되려면 해수면이 해발 180m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요. 애틀랜타가 해발 300m가 넘고 그 인근이 해발 180m가 되기 때문에 애틀랜타 인근까지 바다에 잠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의 최대 도시인 뉴욕과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하여 동부 해안의 도시들은 모두 물에 잠긴다고 봐야 됩니다. 스칼리온은 미래지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서부 지역 붕괴와 동부 해안 침수, 오데오와 미시시피 강이 바다가 되어 미국이 두둥강 나면 미 합중국은 해체된다고 합니다. 수도와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기고 국토의 상당수가 파괴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미국이 해체된다면 중국과 북한에게는
큰 호재가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대객변은 미국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죠. 지구촌에 총체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미국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스칼리언의 미래 지도에서 중국은 상당수가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또 강진과 쓰나미가 덮치겠죠. 북한의 백두산도 이때 본격적으로 폭발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국이 거주하는 분들은 붕괴되는 서부 지역의 주들과 범람에서 바다가 되는 오데오와 미시시피강 주변 주들, 또 침수 지역인 동부 해안의 도시들은 위험 지역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미래의 생존을 위해서는 가급적 이 지역을 떠나 살아야 되겠죠.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이처럼 스칼리온의 미래 지도를 중심으로 3명의 예언가가 말한 미래 소식을 정리하다 보면 정말 암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희망이 없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3명의 예언가는 대객변 이후의 모습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지구의 모습이죠. 예언가들이 전하고 있는 대객변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을 기피하면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피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